자, 이번 시간에는 상대 도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상대 도수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를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상대 도수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확률과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확률 또는 비율과 같은 의미를 가져요. 자, 한번 적어볼게요. 노트에다 한번 따라서 적어주기 바랍니다. 상대 도수는 상대 도수는 아래에선 정의를 좀 길게 써요. 뭐 자료의 충합분의 각 계급의 도수 이렇게 크게 길게 쓰는데 간단하게 전체분의 부분입니다. 전체의 개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 부분. 계급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분의 부분을 계산하는 거예요. 전체분의 부분을 우리는 상대도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예전에 배웠던 비율 같은 말이고요. 또 앞으로 배울 확률과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는 것 뿐이에요. 상대도수하고 비율은 같은 말이고요. 확률도 같은 말입니다. 전체분의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걸 잘 기록을 해두고 그러면 이 상대도수를 왜 계산할까? 계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도수가 필요한 경우 언제 사용하냐면 계급의 크기가 다른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자료를 비교할 때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도수의 총합이 달라요. 총합이 다른 두 자료를 비교할 때 사용합니다. 상대도수를 왜 계산하냐면 일단 정의도 외우고 이유도 알아야 되겠죠.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남학생과 여학생을 비교해 봤잖아요. 자, 학생들이 일주일간 인터넷 사용 시간이 있는데 여학생은 총원이 40명, 남학생은 50명이에요. 총원이 다른 거예요. 도수의 합이 다릅니다. 자, 이럴 때 20시간 이상 25시간 미만을 사용한 학생 수는 둘 다 4명으로 같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4명의 비가 다른 거예요. 여학생의 경우에 40분의 4 비율이죠. 비율. 전체분의 부분. 이게 상대도수입니다. 0.1이고요. 백분율을 나타내면 곱하기 10을 하니까 10%. 그다음 곱하기 100을 하니까 그 다음에 남학생은 전체가 50분의 4예요. 그죠? 상대도수가 50분의 4, 즉 0.08이고 곱하기 100을 하니까 8%로 똑같은 4명이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르더라.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4명이지만 여학생의 4명이 비율상으로는 더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자료를 비교할 때 우리는 상대 도수를 계산할 거예요. 용어가 어려워요. 아까도 선생님 계속 강조하지만 수학은 새로운 개념들이 매 시간마다 막 쏟아져 나옵니다. 막그 비행기가 폭탄을 두드려대듯이 떨어뜨리듯이 매 시간마다 새로운 개념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근데 그거를 외우지 않고 있으면 계속 누적이 되는 거야. 어제 배운 것도 모르고 그저께 배운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오늘 또 새로운 게 나와요.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 당장부터 수학 시간에 배우는 모든 개념을 반드시 암기하겠다는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암기될 때까지 손으로 써야 돼요. 손으로 쓰면서 암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시간 동안 수학을 공부하고 학원에 다녀도 어차피 수포자밖에 안 돼요. 명심해 주세요. 수학은 개념을 암기하지 않는 한 그런 공부를 하면 시간 낭비입니다. 꼭 암기해 주세요. 자, 보자. 방금 전에 선생님이 상대도수를 전체 부분의 부분이라고 했는데 좀 길게 표현하면 도수의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예요. 근데 외우기 좀 귀찮죠?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상대도수는 전체분의 부분이에요 라고 외우는 거예요.
전체분의 부분. 그리고 좀 이따 한번 이 상대도수를 계산해 보자. 이걸 계산하면 비율이 됩니다. 자, 이것은 뭐랑 같다고 그랬어요? 비율이에요, 비율. 그리고 확률하고도 같은 의미입니다. 비율.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나이별 봉사, 자원봉사자 수가 있습니다. 나이별 자원봉사자 수. 그런데 2015년에 참여한 자원봉사자가 있고 2016년에 참여한 자원봉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원봉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참여 인원이 달라졌어요. 늘었어요. 늘은 건 좋은 거지만, 자, 2015년에는 300명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500명으로 늘었습니다. 자,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보자. 여기에 나이가 30대 이상 40대 미만의 참여율을 볼게요. 참여자 수. 자, 2015년도에는 27명이죠. 그런데 2016년에는 30명으로 몇 명이 늘었어요? 이거 3명이 늘었네? 그러면 30대의 참여율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느냐예요. 전체 총원은 200명이 늘었는데 30대는 3명만 늘었어요. 자, 그러면 이 30대의 참여율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을까? 에 대한 궁금증인 거예요. 자, 그럴 때 상대 도수를 계산합니다. 상대 도수. 그러니까 300분의 27. 자,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노트 준비해 주시고. 자, 300분의 27을 계산해 주세요. 300분의 27 써봐요. 이게 상대 도수예요. 전체 분의 부분. 그러면 분모분자 약분하고 100분의 9가 되겠죠? 얘는 0.09네요. 그죠? 상대도수. 자, 그런데 두 번째, 2016년도를 보면 전체 인원은 500명이고요. 그 중에 30명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문제인데, 우리가 분모를 좀 더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를 5로 나눠줘요. 분모가 100이면 계산이 쉬워지잖아. 그지? 소수로 나타내기 쉽잖아요. 그래서 분모 분자를 5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모는 100분의 6이 됩니다. 얘는 뭐야? 0.06이네요. 뭐야? 상대도수를 계산해 봤더니 2016년도에는 0.09가 되고 0.09였는데 2016년도에는 0.06으로 줄은 겁니다. 줄었어요. 사람 수는 3명이 증가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줄은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상대도수고요. 우리는 상대도수를 계산한 다음에 이게 비율이라고 그랬죠.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100분율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100분율의 정의 뭐죠? 자, 적어보세요. 100분율이란 뭐 곱하기 뭐라고 그랬어요? 비율 곱하기 100이에요. 비율 곱하기 100. 꼭 암기하세요. 100분율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비율이 0.09니까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얘는 9%가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2016년도 100분율을 계산해 볼까요? 100분율입니다. 비율 곱하기 100이니까 0.06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6%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자료를 비교할 때 우리는 상대 도수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서진이네와 희윤이네가 있는데 한 달 동안 전력 소비량을 조사해서 표로 나타낸 거야. 근데 문제가 있죠? 서진이네는 200명이고 희윤이네는 180명인 거야. 도수의 총합이 다르네? 그럼 뭘 계산해야 된다고요? 상대 도수. 상대 도수. 자, 실제 이걸 한번 볼까요?
200와트 이상 250 미만 사용한 가구 수는 72명으로 동일합니다. 진짜 같은 걸까요? 자, 우리 계산해 보자. 노트 준비해 주세요. 노트 준비한 다음에 자, 표는 그릴 필요 없이 서진이네 200분의 72 요거 계산해 보세요. 200분의 72 분모를 100으로 만들려니까 분모 분자 2로 나누면 100분의 36이 되겠죠? 0.36. 자, 그 다음에 희운이네 계산해 볼게요. 희운이네는 180분의 72예요. 자, 이번에는 분모 분자를 9로 나눠 볼까요? 자, 그러면 20분의 98의 72죠. 자, 그리고 분모를 100으로 만들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다가 5를 곱해 보세요. 그러면 100분의 40, 즉 0.4입니다. 다시 말해서 희운이네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4인데 반해서 서진이네는 0.36으로 희운이네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인원수는 똑같지만, 오케이? 72 가구지만 더 많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수의 총합이 다르다.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대상을 비교한다. 자료를 비교한다. 그러면 상대 도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분율로 표현 많이 합니다. 백분율은 이 상대 도수가 뭐랑 같다 그랬어요? 비율과 같다 그랬죠. 그죠?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백분율로 나타내면 0.36 곱하기 36이니까 36%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0%가 되는 거예요. 상대 도수, 백분율, 내가 편한 대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대 도수를 이용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도 있어요. 보니까 보세요. 왼쪽에 요 세로선에 상대 도수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가로선은 계급입니다. 계급. 그래서 이 상대 도수를 이용해서 히스토그램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막대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상대 도수 상대 도수를 이용한 히스토그램, 상대 도수를 이용한 막대 그래프라고 하는데, 막대 그래프가 아니라 도수부 다 경의를 하는데 몰라도 돼요. 지금 뭐만 구할 수 있으면 되냐면 상대 도수를 계산할 수만 있으면 돼요. 이 표로 그리는 건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하나만 하고 오늘 끝내자. 자, 여기에 100대 명산의 높이가 있는데 상대 도수입니다. 상대 도수. 그리고 계급이 있죠. 300 이상 600 미만이 0.13. 그러면 300 이상 600 미만 0.13을 이렇게 찍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00 이상 900 미만은 0.34. 그 다음에 900 이상 1200 미만은 0.31. 그리고 1200 이상 1500 미만은 0.14. 자, 그 다음에 1500 이상 1800 미만은 0.06. 그 다음에 1800 이상 2100 미만은 0.02.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바닥 하나, 오른쪽 바닥 하나 찍고요. 이 점들을 자를 대고 선으로 연결하면 우리는 상대 도수를 이용한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풀 수 있죠. 어떻게 풀 수 있냐면 가장 도수가 많은 것은 자 이렇게 만약에 히스토그램을 그렸어도 똑같은 거예요. 600 이상 900 미만이 가장 많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상대 도수만 계산할 수 있으면 히스토그램이든 아니면 도수 분포 다각형이든 그리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기까지요.